자, 지금 오리 시뮬레이션이라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뭐 문제 푸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상황 가정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제 성격 좋은 사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오리 시뮬레이션,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오리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임을 만드는데 그거를 너가 한번 개발해보지 않겠냐, 내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준 거죠, 과제를, 프로젝트를.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에 맞게 이제 오리라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보자마자 오리 클래스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을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다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야 된다? 오리가 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오리가 날다라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날다라는 메서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int 날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메서드로 만들어야 돼요? 변수로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그쵸, 변수로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a 오리 날다,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변수로 만들어야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날다라는 걸 실행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보이드 날다 소가로 중가로 한 다음에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라고 이걸 호출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실행하면 당연히 됩니다. 잘 돼서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가 호출이 잘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완료를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사수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는 이제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려고 청동오리와 흰오리를 좀 추가를 한 다음에, 그 오리들도, 추가된 오리들도 날아야 된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청동오리와 흰오리를 당연히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청동오리,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날다라는 메서드를 여기다 호출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흰오리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날다 메서드 호출해가지고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요구사항도 완료가 된 거긴 하지만,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을 완료하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중복이 발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수가 뭐라고 하냐면, 자, 문제 보면, 야, 지금 너가 이걸 잘 했는데 메서드가 중복되지 않았냐. 만약에 우리 게임이 성공하면 이런 식으로 오리가 굉장히 많아질 건데, 그럴 때마다 너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써줄 거면, 만약에 이게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가 느낌표로 수정을 해달래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오리가 한 100마리의 오리가 있대요. 그러면 이거 몇 번 수정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100번을 여러분들 수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인 프로그램 자바에서는 중복은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복을 제거하려면 이 날다라는 걸 여기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흰오리한테 뭘 준다? extends 오리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렇죠, 상속이라 했죠. 흰오리는 오리다, 그죠? 청동오리는 오리다. 그죠? 그러니까 오리가 할 수 있는 건 흰오리도 할 수 있다. 그죠? 오리가 할 수 있는 건 청동오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리는 흰오리라고, 오리는 청동오리라고 우리가 자바한테 알려준 행위예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자바가 흰오리가 오리인지 청동오리가 오리인지 알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뭐 자바가 사자가 동물인지 사자가 뭐 기린이고 코끼리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자바한테 흰오리는 오리야, 청동오리는 오리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상속이라는 건 이즈어 관계, 즉 흰오리는 오리다라는 걸 자바한테 그 상식을 알려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리가 할 수 있는 건 흰오리도, 오리가 할 수 있는 건 청동오리도.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흰오리랑 청동오리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날다라는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메서드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근데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뭐다? 오리가 지금 그 능력을 흰오리하고 청동오리한테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게 흰오리래요. 그래, 청동오리라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오리, 그 다음에 청동오리, 그 다음에 흰오리, 그 다음에 청동오리.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게 코드가 실행이 안 될까요? 아니죠.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긴 하지만, 자,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오리가 청둥오리다. 흰오리가 청둥오리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상속이라는 거는 언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is 관계를 비춰봤을 때 말이 되는 것, 즉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는 걸 사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난 코드를 사용한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자바가 개발자가 그렇게 알려줬다 해가지고 자바가 그걸 실행을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청둥오리다. 자바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바는 우리가 시킨 대로만 지금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개발자가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이 상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코드는 실행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제대로 된 코드를 실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 즉 무슨 말이다? 이즈어 관계가 틀린 말이다. 상속한다, 상속하지 말아야 된다. 상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속을 여러분들이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잘 해결을 했죠. 그죠? 중복도 제거를 했네요. 자,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보면, 야, 지금 흰오리랑 청둥오리 게임을 만드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대요. 너무 밋밋하대요. 너무 날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이걸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회사에서 윗선에서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고무오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추가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 다음에 이제 고무오리를 이제 날게 해달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게임이 재미없다고 하니까 고무오리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얘가 고무오리가 날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아야 된다는 거는 얘가 누구 걸 상속받으면 돼요? 그죠? 오리 클래스 상속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해줬지만 사실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고무오리가 오리인가요? 여러분들 뭐 옛날에 이제 석촌호수 가면 러버덕 띄워놓고, 한강에 한강은 아닌가요? 석촌호수에 러버덕 띄워놓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욕조에 띄워놓은 이 고무오리가 오리인가요? 아니죠. 그건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고무오리는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작동은 되겠지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메서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문제를 잘 해결했네요. 그렇죠?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주말에 주주 회의를 해봤더니, 야, 고무오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대요. 그죠? 태클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고무오리는 그래서 뭐 하래요? 하늘을 날 수 없게끔 만들어 달래요. 저는 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뭐 해달래요? 자, 그러면 구현해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날다라는 기능을 다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죠. 그죠? 저는 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제 요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호출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실행이 안 될 일이 없어요. 잘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최상에 뭐가 있어요?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 그 다음에 오리 안에는 현재 이제 뭐 날다라는 기능이 있는 건데, 근데 이 날다 기능 말고도 이 오리 안에, 지금 얘가 오리죠? 오리 안에 날다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대요. 뭐 날다, 뭐 숨쉬다, 수영하다, 먹는다, 뭐 머시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대요. 그러면 오리가 가져야 하는 능력이 오리 안에 지금 다 있어요. 한 6개 정도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흰오리랑 청둥오리가 있습니다. 얘는 흰오리고 얘는 청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는 뭐가 있냐면 고무오리가 있죠. 그죠? 얘는 고무오리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리가 날아야 된대요. 그러면 흰오리도 청둥오리도 날아야 된다니까 누구 걸 상속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리 거 상속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고무오리가 다른 고무오리도 마찬가지로 날다 기능이 있긴 하지만 얘는 날 수 있대요, 없대요? 날 수 없대요. 그런데 날 수는 없지만 오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날다 빼고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상속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상속을 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받는 게 좋은 거죠. 상속을 받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그냥 이제 고무오리가 다시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상속을 끊는다 하면 고무오리 안에서 지금 몇 개의 기능을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6개의 기능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고 나서 고무오리 안에서 만약에 내가 그 특정 기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기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때 고무오리 안에 현재 메서드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습니다. 왜 2개일까요? 지금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날다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선에서 날다라는 메서드를 지금 뭐 했어요? 그쵸? 재정의한 거죠. 구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겹치면 얘네들 간에 뭘 하냐면 경합을 벌여요. 그러면 경합을 벌인다 했을 때 고모리한테 날다라고 그러면 하게 되면 고모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날까요? 아니면 부모가 물려준 대로 날까요? 그렇죠. 자기만의 방법으로 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님의 개성과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부모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나이가 먹고 커가면서 어때요? 나만의 개성이 생기고 나만의 생활 패턴이 생기고 나만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고모리가 처음에는 부모가 물려준 게 있었지만 뭐예요? 나만의 날다라는 기능을 갖고 싶어서 날다라는 메서드를 자기 안에서 지금 구현을 다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고모리는 뭐 누구만의 방식대로 난다? 자기만의 방식대로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 메서드 오버라이딩이에요. 참고로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말이 있는데 로딩이랑 라이딩은 다른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라이드, 즉 라이드라는 건 뭐예요? 올라타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날다라는 메서드가 있지만 자기 선에서 구현된 날다라는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날다를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정의한 날다가 덮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폴더 안에 A라는 파일을 내가 만들었는데 A라는 파일을 또 만들면 뭐예요? 덮어 씌우게 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날다라는 메서드를 다시 덮어 씌우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메서드가 2개 있지만 하나가 비활성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왼쪽에 이런 표시 보일 거예요. 자, 이게 뭐 어떤 표시냐면 부모한테 물려준 메서드가 있지만 내 선에서 메서드를 재정의했다. 즉 메서드 오버라이드했다. 여기 보시면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버라이드인 메서드라고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면 부모한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날다로 올라갑니다. 이거 잘 보게 되면 여기 보이죠? 오버라이드 메서드 인 올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즉 나 지금 오리 거 물려받았지만 내 선에서 지금 메서드 오버라이딩 한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지금 해결한 거네요. 그죠? 잘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고모리가 반응이 좋대요. 사수가 야 고모리를 추가했더니 회사 입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고무토리를 추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토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클래스 고무토리. 자, 근데 고무토리를 정의하니까 고무토리는 뭐래요? 날다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날 수 있대요, 없대요? 그쵸? 날 수 없대요. 그쵸? 날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누구 걸 상속받아야 될까요? 고모리를 상속받아야 될까요? 오리 걸 상속받아야 될까요? 자, 얘는 일단 뭐예요? 고모 오리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얘 걸 상속받으면 되는데, 자,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리 걸 상속받을 거예요. 오리. 자, 오리 걸 상속받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이런 식으로 해줄 건데,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실행이 잘 됩니다.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오리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리 안에 기능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기능을 일단 물려받고 자기 선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딩 통해서 메서드만 재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오리를 바꿔서 뭐예요? 메서드를 일단 잘 실행되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위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자, 고무토리를 만들었는데 선임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나중에 고모리가 또 인기가 많아져서 고모리 계열이 예를 들어 100종이 추가될 건데 너가 앞으로 이거 만들다 보면 이거 100번 써야 돼.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정되면 우리가 또 몇 번 수정해야 돼요? 100번 수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복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중복을. 자, 지금 우리의 딜레마를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죠. 자, 오리 계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흰오리랑 청동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날 수 없는 계열인 고무오리랑 고무2오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상속을 이렇게 받은 상황이죠.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날아야 된대요. 자, 난대요. 날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날다래요. 그 다음에 오리가 난대요. 그러면 오리가 날다라면 누가 좋아해요? 당연히 흰오리랑 청동오리 좋아하겠죠. 왜? 부모가 날다라는 거 좋기 때문에 부모가 날개로 날아갑니다라고 하면 흰오리랑 청동오리는 굳이 메서드를 다시 정의할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데 누가 고생을 해야 돼요? 고무오리랑 고무토리가 메서드를 재정의를 해줘야겠죠. 그죠? 반대로 오리가 날 수가 없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고무오리랑 고무토리가 좋아하겠죠. 반면에 흰오리랑 청동오리 입장에서 메서드를 다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자, 지금 우리가 상속을 하고 있죠. 상속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왜?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다시 물려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상속해준다고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부모님이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부모 클래스가 자기가 구현된 기능을 자식 클래스한테 준다 했을 때 자식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속으로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가 발생했죠? 결국은 여기 날다 있고 여기 날다 있죠. 왜 우리가 날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부모가 난다고 했을 때 자식이 지금 고모리는 날 수가 없는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서드를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근데 결국에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했지만 뭐가 발생했어요? 중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즉 상속을 통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있어요. 자식이 3명이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자식이 3명이라 했을 때 부모님이 유산 물려준다면 보통 어떻게 가요? 첫째한테 많이 가죠. 그죠? 그러면 첫째한테 많이 가니까 둘째, 셋째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질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적당하게 또 근데 더 웃긴 게 첫째, 둘째, 셋째 공통하게 3분의 1씩 물려받는다 해도 또 불평 갖는단 말이에요. 왜? 나는 첫째인데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둘째, 셋째한테 물려받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 가면 이제 자식들끼리 뭐예요? 상속 싸움 하잖아요, 그죠? 법정 다툼하고 자식 간에 멀어지고, 그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주변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상속으로는 결국에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중복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겁니다. 중복은 좋지 못해요. 자바에서 객체 지향 문법은 어떻게 하면 중복을 깔끔하게 없애냐 그거에 초점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상속을 통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문제 설명드렸잖아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결론은 상속을 통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문제는 여기까지 푸시면 잘 하신 겁니다. 됐습니다.